예, 반갑습니다. 국가행정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개략적인 소개인데, 너리니어 MHD 인스테빌리티를 토카마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너리니어 MHD 인스테빌리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지부터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장치가 이터 장치라고, 지금 프랑스 까다라시에 지금 건물부터 짓고 있는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로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K-스타 장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길이 면에서 따져보면은 뭐 한 3배? 그러니까 볼륨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30배 정도 훨씬 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이터 장치 정도 수준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DL 프로젝트로 이 이터 장치가 성공하게 되면 데모라고 해서 실제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핵융합로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장치를 차기 프로젝트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이터 장치 정도에서 어떤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이 뉴메리컬리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토카마 퓨전 디바이스, 그러니까 원래 퓨전이라는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게 태양을, 그러니까 어스온 선온 어스라고 해가지고 태양을 지구 위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태양이 열을 내는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태양은 이게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자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중력 때문에 이게 뜨거운 플라즈마가 어디 다른 데로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예쁘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류의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난다고 해도 워낙 잡고 있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인스테빌리티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이런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둬놓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마그네틱 필드에 타잉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고온의 일렉트론하고 고온의 아이온을 이렇게 묶어 놓는데, 무작정 자기장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인스테빌리티 같은 걸 잘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상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토카마 퓨전 토카마 장치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이 MHD 인스테빌리티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뭐 새로운 종류의 모드 들으면, 그런 모드, 예를 들어 뭐 약자로 뭐 엘름 아니면 뭐 NPM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자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약자인가 하는 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장치들의 성능이 올라가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실험했던 영역에서는 스테이블했던 상황들이 점점 언스테이블하게 바뀌면서 어떤 종류의 새로운 인스테빌리티 같은 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인스테빌리티를 잡아줘야 어떤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 MHD 인스테빌리티 자체가 이런 장치들의 운전 영역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림이 굉장히 이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뭔가 많이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토카마 장치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소투스 인스테빌리티를 전산모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산모사한 거와 동시에 실제 상황에서 이걸 어떤 진단장치 같은 걸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가 요 양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이런 인스테빌리티의 특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차기 장치에서 이렇게 스케일업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연구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MHD 인스테빌리티를 잡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가 그 조건 하에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MHD 인스테빌리티가 이때까지는 주로 뭐 아이디얼한 상황에서 리니어한 방식으로 다뤄져 왔는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인스테빌리티 같은 것들이 뭐 움직임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넌리니어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ELM이라고 하는 종류의 인스테빌리티인데,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뭐 플라즈마 로테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플라즈마 로테이션이 영향을 미치니까 RWM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그리고 뭐 새로운 이 RWM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뭐 반응을 해서 이런 인스테빌리티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퓨전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티피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실험 결과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 소사에 있는 D3D 장치에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뭐 얻어진 이런 결과 같은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인스테빌리티 같은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모드가 생기고 이런 걸 계속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뭐 일련의 작업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어떤 퓨전 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인스테빌리티를 잡아야 되고 그 인스테빌리티를 잡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고 이런 인스테빌리티의 성질이 어떤 거고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알려고 하면은 단순히 진단이나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고온의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진단장치 예를 들어 뭐 온도가 굉장히 높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온도계를 찌른다. 온도계를 찌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온도계가 굉장히 길어야 되고 농담이고요. 일단 온도계를 넣는 순간 온도계 자체가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런 플라즈마의 성질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진단에서 얻어진 정보하고 시뮬레이션 정보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MHD 인스테빌리티 같은 글로벌 인스테빌리티를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그 모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여기 위에 두 개는 기본적으로 플루이드 모델인데 여기 빨갛게 아이디얼이라고 쓴 거는 어떤 디스페이션에 대한 그런 텀이 전혀 없이 그냥 굉장히 아이디얼한 상황을 놓고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디스페이션 텀이 들어가면 리지스티브 MH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싱글 플루이드인데 그 다음에 뭐 아연하고 일렉트론을 따로 다루는 투 플루이드 모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루이드 모델만으로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리 현상들을 제대로 기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카이네틱한 이런 모델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좀 더 리얼리스틱한 상황으로 점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이 자이로 카이네틱 방법에 대한 거는 이 다음에 권재민 박사님이 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밑으로 쭉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디얼 MHD 자체가 그렇게 리얼리스틱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유용한 툴인 거는 확실히 분명한 일인데 점점 이 부분들에 있는 피직스가 점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플라즈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게 굉장히 커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못 봤던 어떤 현상들이 계속 보이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점점 이 아래의 모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은 뉴메리컬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넌리니어나 넌 아이디얼 MHD 코드 같은 거에 만든 이유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이때까지 아이디얼 MHD가 뭐 잘 동작했고 꽤 유용한 툴이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뭐 디스페이션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 아이디얼 MHD만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어떤 그러니까 토카막 디바이스 안에 있는 플라즈마가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그로잉할지 그로스 레이트 같은 거는 알려주지만 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발하고 그 다음에 넌리니어하게 세츄레이션 되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토카막 피직스 쪽에서 보면 무슨 테어링이 뭐 magnetic 아일랜드니 이런 물리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텀이 기본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카이네틱 모델들에서부터 플루이드 모델 쪽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는지를 보면은 주로 요 프레셔 텐스텀이 좀 더 이제 계속 리얼리스트한
이펙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커플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리지스티비티나 아니면 비스코시티 같은 디스크리티브한 텀들이 가본 인디케이션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식으로 보통 모델들이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이게 수치 해석 쪽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수치 해석 같은 걸 하려면 어떤 지오메트리,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지오메트리를 먼저 상정을 하고 그 지오메트리 상에다가 가본 인디케이션들을 덧씌우고 그 가본 인디케이션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쭉 변화해 나갈지 그런 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카막에서 지오메트리, 토카막 장치 안에 있는 핵융합 플라즈마의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틱 필드를 사용해서 어떤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를 감금시키는 게 토카막 장치이기 때문에 마그네틱 프레셔와 서멀 프레셔가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는 어떤 힘의 평형 상태가 결국 플라즈마 자체가 존재하는 지오메트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마그네틱 필드랑 작용하고 있는 어떤 플라즈마 커런트 텀이고 요거는 어떤 프레셔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티피컬한 프로파일이 결정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오메트리 상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뭐 매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토카막 플라즈마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레이셔널 서피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떤 레이셔널 서피스라고 제한된 영역, 굉장히 얇은 영역에서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파인 스트럭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메싱 자체도 굉장히 파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메싱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피직스, 그러니까 어떤 공간 분해능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패킹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여러 모델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도입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코드가 다루고 있는 모델은 리지스티브 싱글 플루이드 MHD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MHD하고 비교해보면 비스코스 텀하고 리지스티브 텀이 들어가고 뭐 아까 프레셔 텐서 폼을 계속 이렇게 쭉쭉쭉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스칼라 프레셔 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어떤 스칼라 쿼터티 형태로 바꿔서 토로이달 지오메트리 상에서 스칼라 쿼터티 형태로 프로젝팅 시키고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어떤 시간에 대해서 계속 처음 이니셜 이퀄리브리움에서 어떤 식으로 타임 어드밴스 할지 그걸 쭉 따라가면서 어떤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그게 계속 자랐다가 어떤 식으로 세츄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아예 토카막 플라즈마 자체의 판을 깬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핵융합 장치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아예 자라버릴지 그런 걸 쭉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요 M3D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유메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원래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토카막 장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토카막 장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도너츠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토러스 형태로 생긴 도너츠 형태인데 그 도너츠에서 도너츠를 이렇게 칼로 딱 잘랐을 때 그 단면을 폴로이달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도너츠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탁탁탁 자르면 이런 비트윈 폴로이달 플레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 때는 어떤 토카막 장치에서는 폴로이달 플레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간을 메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폴로이달 플레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타임 어드밴스를 쭉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타임 스텝이 아니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피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뉴메리컬리 스테이블 하면서 우리가 보는 피직스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이피션트한 타임 스케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어 알펜 웨이브 CFL 컨디션을 만족하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임 스텝을 쭉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M3D 코드는 기본적으로 넌리니어 코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드 자체가 넌리니어하게 도는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리니어한 리스판스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특성을 재빨리 파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션 모드로 돌릴 수 있고요. 이게 요 M3D 코드 말고 또 넌리니어 코드의 님로드니 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팅 환경이 충분히 받쳐주는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M3D 코드, 넌리니어 MHD 코드를 도입해가지고 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앞서서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좀 예쁜 그림이라고 막 이상하게 꼬였던 그림 보여드렸던 게 여기 보면 소투스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건데 이 소투스 인스테빌리티를 어떤 토카막 장치에서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타가 지금 현재 저희 국가행정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장치고 CPU 타임 아워로 보면은 대략 이 정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표지에서 보여드렸던 히터 장치 히터 장치는 이제 오더가 3배 정도 더 뛰게 됩니다. 이것도 긴데 이거는 굉장히 무궁지한 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뭐 표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기준으로 쭉 PC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다큐온 장치 같은 걸로 쭉 보는데 히터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대략 이게 시간도 요만큼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1년이 몇 시간인지를 감안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MHD 스테빌리티 컨디션 자체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위한 서피션트 컨디션은 아니고 니세서리 컨디션입니다. 단지.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뭐 피직스 같은 걸 쭉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썼던 뭐 아이디얼 MHD만은 좀 부족하니까 어떤 좀 더 확장된 모델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말씀을 사실 그러니까 최근 연구 경향 같은 경우에는 뭐 마던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좀 더 리얼리스트한 방향 쪽으로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 마던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어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좀 불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뉴메리컬 스킬 같은 것들이 좀 더 임프루브가 돼야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요 정도 타임스케일, 사실 이 정도 타임스케일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지금은 불가능한 거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뉴메리컬 스kim 쪽에서도 발전을 해야 뭐 가능한 기쁘면 뭐 한 100시간 만에 막 끝내도 사실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니까요. 1000시간도 뭐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